주제는 바로 북한에서 뜨고 있는 인기 직업 베스트 4를 들고 왔습니다. 먼저 북한에서 가장 뜨고 있는 직업 첫 번째 택시 운전사가 첫 번째입니다. 북한은 택시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제 평양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의 우리 양강도 지역까지 지금 택시가 생겼어요. 그래서 그 택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평양 같은 경우에는 택시 회사가 따로 있겠지만은 우리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택시 회사가 따로 없거든요. 각 기업소들마다 돈주들이 차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이름을 걸어놔요. 그거를 영업을 뛰는 거죠. 이 택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냐면 북한 사람들은 이제 뭐 그 국내에서밖에 장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강도에 없는 물건을 뭐 평성에 가서 갖고 오고 그리고 또 함흥에 가서 갖고 오고 이제 갖고 오려면은 교통수단이 절실하게 필요해요. 택시 타는 사람도 있나 보네. 근데 북한은 이제 그 택시 요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은 이 택시를 어떻게 타냐면 혼자는 갈 수 없거든요. 왜냐면 많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갈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요. 몇 명 정도 모여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기사한테 줍니다. 그러면 그 기사님이 그 돈을 받아갖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 운전을 해서 이제 데려다 주는 거죠. 약간 그런 식으로 택시들이 운영이 돼요. 카풀 개념이네요. 네 맞아요. 카풀 개념. 시내 시외 다 운영해요. 그리고 그 시외에 운영하는 차는 차는 또 다르게 있어요. 그걸 보고 일명 이제 그 서비차라고 하는데 이 그 서비차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양강도에서 함흥을 가고 싶다. 그러면 이거 함흥 가는 사람들이 뭐 20명이다. 이러면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돈을 모아갖고 그리고 차에다 기름을 이렇게 사갖고 해서 이제 그 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우리나라는 뭐 자차로도 갈 수 있고 뭐 KTX로도 갈 수 있고 택시로도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북한은 이 그 운송수단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한 차에 한 20명까지는 꽉 이렇게 타고 다녀요. 아버지네 그 기업소의 차는 이제 동방호라고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엄청난 그 이런 바구니 이렇게 달린 여기를 말하면 용다리 차라고 해야 되나요? 용다리 차보다 한 2배 정도 더 큰 차들이 이렇게 다녀요. 그러면 그런 차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태워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런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런 차들 보고 일명 택시라고 해요. 용다리차. 북한에서 용다리 차는 이거지 완전. 북한은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검열을 합니다. 특히나 북한의 그 도시군을 통과할 때마다 10호 초소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북한에서 아무리 택시를 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신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단속하기 위해서 10호 초소에 들려서 짐 검열 다 하고 신분을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북한에 버스가 있어요. 근데 북한의 버스는 시속이 한 뭐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북한의 버스는 엄청 낡았어요. 평양에 가보면 뭐 100대 버스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뭐 2층짜리 버스, 침대 버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양강도는 버스 자체가 많이 낡았어요. 옛날 버스다 보니까 차가 소리도 그냥 뭐 거의 뭐 무슨 탱크 소리가 나. 막 땅크 소리 따다당 둥당 워렁. 그리고 이 경사에 못 올라가요. 그 경사에 못 올라가면은 버스 기사님이 야 다 내려! 그러면 또 다 내려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밀어요. 영차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제 탁 이렇게 올라가게 하거든요. 이 정도면 그냥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은 진짜 이해를 할 거예요. 그 전까지는 저 말이 무슨 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100%입니다. 거짓말 아니에요. 따다당 약간이라도 경사진거 눈 많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이제 그 버스를 밀어야 돼요. 그 만약에 이제 올라가다가 시동 같은 게 덜커덩 죽거든요. 그러면 그 버스를 이제 고칠 수 없으면은 그 버스가 이제 그 한 열흘 되던 막 20일 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.
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동네에 이렇게 문 두드리면서 여기서 숙소 좀 합시다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 개 중에는 도둑놈들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. 70년대 때 올라라 모습이네. 한국도 70년도 때 그렇게 했나요? 아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 차들이라도 많았잖아요. 근데 북한은 지금 운송수단 자체가 매우 열악해요. 버스 안내양 있어? 북한에? 아 당연히 버스 안내원 있지. 이거 서비 받는 언니가 있어요. 그 언니들은 아주 그냥 껌을 짹짹 씹으면서 옷도 그냥 딱 달라붙는 옷 입고 그리고 되게 예뻐요. 그쪽에서 종사하는 언니들은 이 입담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. 남자 같은 거는 여기 뭐 이거 여기를 딱 재가지고 마구마구 흔들어 놓는 언니예요.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. 매우 힘들어. 제 말 거짓말 같죠? 진짜라니까. 따다당. 그리고 두 번째 직업. 두두두두두두두두 바로 외교관입니다. 여러분 북한에서 외교관 되려면은 어느 정도의 신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외교관을 할 수가 없거든요.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그 외교관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. 왜 그런 게 있냐면 외국을 이렇게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. 근데 북한에서 외국을 한번 보자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갈 수가 없어요. 여건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. 만약에 뭐 무슨 뭐 가까운 나라를 갈 수 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북한에서 보면 뭐 중국밖에 없잖아요. 근데 우리 양강도는 그나마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압록강을 끼고 있는 바로 앞에 중국이다 보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볼 수 있고 깜깜해지면은 그 중국 쪽에 그 빨간불 파란불 전광판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 중국이니까 저기 외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 외교관이 되는 게 정말 꿈이에요. 그래서 어린 친구들한테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은 자기 꿈이 외교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그 여자분들 중에서도 나 외교관한테 시집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만큼 꿈의 직업입니다. 그리고 외교관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이 그 김부자들과 김부자들이 직계랑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북한에서 외교관은 꿈의 직업. 제일 하고 싶은 직종이 바로 외교관. 요게 바로 두 번째였어요. 북한에서 외교관은 그냥 뭐 하늘의 별 따기지. 따다당. 그때 외교관들이 탈북해서 온다라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. 그리고 약간 북한에서 외교관은 거의 뭐 김정은급은 아니래도 그만큼 보기 힘든 사람이거든요.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라는 거죠. 북한 주민들이 엘리트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. 북한에서의 최고의 인기 직업, 꿈의 직업은 바로 외교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따다당! 세 번째 직업은 과연 어떤 직업일까? 바로 통역원이에요. 여러분 북한에서의 통역원은 너무 멋있잖아요. 일단 그 영어랑 뭐 다른 나라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완전 있어 보이고 저는 지금도 한국에 와서 약간 영어를 쓰는 그런 남자들 보면은 가끔씩 심쿵할 때가 있거든요. 이게 왜 이러냐면 북한은 바뀐 구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어가 가장 안 통하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.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뭐 러시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뭔가 신세계 같아요. 통역원 특히나 김정은의 통역원 딱 이 정도 되면은 상위 거의 뭐 0.0001%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. 그런 통역원들이 이제 옆에서 막 통역하고 글 받아 적으면은 와 너무 멋있잖아 이런 거를 따다당. 외국어 학원은 각 도마다 다 있어요. 우리 양강도도 외국어 학원이 있거든요. 근데 가장 엘리트들이 가는 그 외국어 학원은 바로 평양 외국어 학원이에요. 평양 외국어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다 달러만 씁니다. 요거 달러. 따다당. 네 번째 직업. 일단 네 번째 직업이라고 하면은 또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직종 아니겠어요? 바로 판매원. 여길로 말하면 이제 뭐 백화점에 가면은 백화점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뭐 다 자기 브랜드마다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북한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다가 팔아요.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한 20% 정도를 이제 나라에다 바치거든요. 수익금으로 바칩니다. 그리고 80%는 자기가 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. 돈이 조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상점 판매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근데 뭐 장사는 뭐 다 되는 거 아닌 거잖아요. 일단 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입도 잘 털어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또 싸게 사다가
또 이제 이렇게 그 잘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삼박자가 딱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또 손망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그런 그 조건이 안 되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하지만 대부분 이런 상점 판매원을 하면은 자기가 쓰고 싶은 용돈은 짭짤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또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.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판매원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수매상점에서 그 판매원을 했어요. 수매상점에서 들어오는 뭐 이런 그 다양한 뭐 이런 옷이라던가 백이라던가 뭐 코트라던가 이런 의류품을 가장 먼저 입었거든요. 항상 패션을 앞서 나갔어요.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양한 옷도 접해보고 약간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또 다니는 친구들은 시집도 또 좀 잘 가요. 그 어떤 남자를 만나냐면 보아는 보이브 이게 별박은 사람들, 이 북한에서 이 또 별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 공짜 돈을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. 판매원을 하면은 시집도 잘 간다. 따다당! 그런 판매원이라는 그 여자친구를 사귀면은 담배도 공짜로 좀 피울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뭐 목달개라던가 자기 그 사치품을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분을 사깁니다. 또 거기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은 자연히 인맥을 쌓게 되고 또 사는 생활에서 그닥 어려움을 안 겪게 되거든요. 요것 또한 북한에서 판매원이 4번째 직업으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,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북한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직업 4가지를 들고 올게요. 안녕!